도혁의 입에서 욕지거리가 튀어나갈 뻔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쉰 그가 서랍 속에서 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담배는 잠깐 안 피우는 것이지 영원히 끄는 게 아니라는 말이 얼핏 떠올랐다.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찾던 도혁이 반듯한 미간을 찡그리고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아니 아까 치밀어 오른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뭐라도 깨부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결국 죄 없는 책상에 화풀이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자 쾅 하는 파열음이 들렸다. 손가락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려친 도혁이 아픈 기색 하나 없이 입술을 꾹 물고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산산조각이 났다. 바닥에 깨져 널브러진 모니터를 바라보자 그제야 조금 화가 풀렸는지 그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휴대폰을 들었다. 전화번호 목록 가장 위에 떠있는 이름을 꾹 눌렀다. 획정 위에 최서윤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그가 직접 설립한 CH엔터테인먼트의 꽃이라 불리는 배우 최서윤. 기껏 열정을 다 바쳐 꼬맹이 때부터 키워놨더니 쉬고 싶다며 잠수를 탔다. 그래 쉴 때도 됐지. 쉬고 싶은 것까지 100번 양보하겠는데 빌어먹을 연애라니. 그 생각을 하자 또 열이 확 올라왔다. 저도 이제 연애할 때 됐잖아요. 26 될 동안 연애 한 번 안 한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다고 당분간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 최서윤이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동안 열심히 일만 했고 26이나 됐으니 연애할 때도 됐지. 왜 다른 새끼랑 연애질하고 있을 최서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지 모를 일이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상대 남자 배우와 혀까지 날름날름 교환하며 키스할 때도 잘 참았는데 연애질한다는 소리를 듣자 그의 꼭지가 돌았다. 그것만으로 짜증이 치미는데 휴대폰도 꺼놓았다.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가까스로 억누른 도혁이 전화번호 목록에서 주경록 상무를 찾아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네 대표님. 찾았어?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찾고 있으니까 곧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소식 들려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주 상무의 답을 듣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끄는 도혁이 길게 숨을 내쉬고선 협탁에 딸려있는 서랍을 열었다. 예전에 그가 쓰던 지포 라이터가 보였다. 라이터를 꺼내든 그가 불을 켜자 환한 불이 올라왔다. 물끄러미 불을 바라보던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두었다. 담배란 게 그렇다. 아무리 끊었다고 해도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다시 피우게 되는 게 담배였다. 몇 년 동안 힘들게 참았는데 다시 피우려니 갈등이 일었다. 크게 숨을 들이켰다. 뱉은 도혁이 다시 휴대폰을 열었다. 어쩌면 그녀의 SNS를 뒤지면 뭔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니, 그랬다면 벌써 주 상무나 서윤의 매니저가 먼저 찾아서 그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러니 최서윤의 SNS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을 것 같았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접속해 최서윤 이름 석자를 입력했다. 혹시 누군가가 최서윤을 보았다는 영상을 찍어 올릴 수도 있어서였다. 서윤의 이름을 치자 화면 아래로 끝없이 그녀와 관련된 영상이 펼쳐졌다. 도혁은 가장 최근 영상부터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렇게 영상 몇 개를 클릭해 볼 때였다.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거뒀다. 누군가가 서윤을 찍어 올린 영상이 있었다. 심지어 불과 5시간 전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최서윤과 은시우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며 영상을 찍어 올렸다. 대놓고 찍을 수가 없어 멀리서 도둑 촬영을 하듯 찍은 영상이었는데 아주 찰나의 순간에 최서윤의 모습이 보였다. 서윤의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뒤통수만 보였는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은시우가 맞는 것 같았다. 직접 본 사람이 은시우라고 하니 맞겠지.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시우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자 갑자기 몸속을 타고 도는 피가 거꾸로 역류했다. 심지어 영상 속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스페인이었다. 그럼 둘이서 밀월 여행이라도 떠난 건가? 고개를 휘 내저은 그는 곧바로 주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표 예약해. 지금 당장 스페인으로 가서 최서윤을 만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이 정리가 될 것 같았다.
아니, 그녀를 향해 갑자기 싹튼 감정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았다. 그도 알지 못한 어떤 감정이 그의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처음 담배를 끊고 사흘이 중요했다. 그 사흘을 참으면 몇 개월을 참거나 몇 년을 참을 수 있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피우게 된다고 했다. 먼저 금연에 성공한 추경록이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으니 틀린 말은 아닐 터였다. 그 사흘 동안 그는 지금까지 느껴 보지 못한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심지어 입맛도 없었다. 온종일 정신이 어디에 팔린 것처럼 멍했다. 습관처럼 아무것도 없는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하고 연기를 내뱉은 것처럼 허공에다 입김을 뱉기도 했다. 볼펜을 담배처럼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고 젤을 털듯이 볼펜을 털기도 했다. 주경록의 말대로 사흘이 최대 고비였다.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본능처럼 담배를 찾았다. 지나가다 담배 냄새만 맡아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사흘이 지나자 손이 바르르 떨리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불면증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최서윤이 사라진 지금, 그때 느꼈던 금단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었다. 입맛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온종일 최서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허전하고 무기력해졌다. 33년을 열정 하나로 살아온 그였는데 생애 처음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한동안 끊었던 술까지 마시기 시작했다. 최서윤이 사라진 지 고작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래, 쉴 때도 됐지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는데 고작 반나절 만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던 최서윤이 없으니 허전해도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아니, 허전한 건 둘째치고 그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그를 덮쳤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 도혁이 창문 밖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를 태운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다. 시트에 등을 기댄 채 길게 한숨을 내쉬는 도혁의 머릿속으로 오래전 최서윤을 만났을 때가 문득 떠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일이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막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채업자가 복도에 숨어있다 달려나와 현관문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돈이 없다며 월급 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박 대표라고 불리는 사채업자는 그녀의 말을 존중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집 냉장고에서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꺼내 베어 먹던 박 대표가 술집에 팔아넘기자는 부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길로 그녀는 술집에 팔려갔다. 그녀의 부친인 최정철의 진빚은 모두 1억이었다. 당장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을 갚을 돈도 없는 그녀에게 1억이라는 돈은 그 숫자마저 까마득했다. 20살의 나이에 1억이란 돈은 몇십 년 동안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처럼 크게 느껴졌다. 조폭을 하다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조폭 생활을 청산한 부친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유통업이었는데 동업하던 친구가 돈을 들고 날랐다고 했다. 그 바람에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었고 그때 빌린 은행 융자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또 사채를 빌리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그 모든 게 돈을 들고 도망간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부친은 그 친구를 결국 찾아냈고 칼로 죽지 않을 만큼 찔렀다. 친구는 식물인간이 되었고 부친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돈 받을 곳이 없어진 사채업자가 이틀에 한 번꼴로 그녀를 찾아와 괴롭혔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는 이자 갚기에도 벅찼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한 박 대표가 그녀를 술집에 팔아넘겼다.